그 다음에 9번째가 연결 능력과 의미학습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죠. 화법과 독서와 작문은 별개의 영역이다. 맞습니다. 별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화법 공부할 때는 화법만 공부하고 작문 공부는 독서는 독서만 공부한다 라는 인식을 내려놔야 된다. 왜? 화법은 작문과 관련이 있고 작문은 독서와 관련이 있고 독서는 화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화법, 독서, 작문은 시와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학습이에요.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꾸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영역을 완전하게 분리해서 따로따로 하다 보면 우리의 뇌의 용량이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연결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는 뭐냐 하면, 연결하려면 바로 나의 삶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화법 이론? 내 삶과 무관해. 아니죠. 대화하죠. 우리 대화 나눕니다. 우리가 상대와 대화를 나눠서 상대가 내가 상대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상대의 마음을 잘 받아주는 역할을 해야 상대도 날 좋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통이 잘 된다고 하죠. 그것과 화법 이론에 나오는 대화와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시를 읽는다. 시는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냥 그거 외우고 문제 풀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좁죠. 그 속에는 시인의, 화자의 삶이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 삶과 비교해보고, 나라면 같은 경험을 했네? 또는 나는 이런 경험 못했는데 이럴 때 이 사람은 어땠을까? 이해되시나요? 연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삶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들 많아요. 상향식도 하향식 많습니다. 모형들 알아야 되죠.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작 읽고 있는데, 내가 어떤 책을 펼쳐서 읽고 있는데 나는 과연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과 연결지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가? 이해되시죠? 길게는. 그 다음에 의미학습도 이것도 연결되어 있어요. 의미학습도. 의미학습이라는 것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나의 삶과 내 경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의미학습이라는 게. 그래야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 공부가 의미가 있어진다. 얘가 책 속에 있는 거, 이거는 그냥 교수들이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거, 난 그걸 외우고 시험 쳐야 돼라는 그만 생각이 있다면 1년을 달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옥이다. 남의 거니까. 근데 이게 내 삶과 관련이 있구나. 내가 매일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시를 읽고 소설을 읽고 문학을 읽고 이해하고 하는 것과 모두 그렇구나. 내 삶과 또는 내 주변의 누군가의 삶과 내 직접적 경험과 내 간접적 경험과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여겨지면 똑같은 내용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 이 작품은 의미가 있다. 이 이론은 의미가 있다. 이 화법의 토론의 내 흐름은 어떤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10번째는요. 10번째는 맹목과 안목이라는 이름을 줘왔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서 맹목적 학습을 하기가 쉽다. 맹목. 나왔다니까.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맹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맹자는, 목자는 뒤에 안목의 목자와 똑같습니다. 눈목자예요. 맹자는 똑같이 눈입니다. 눈 위에 망자가 들어있어요. 눈이 망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고하지 않는다. 스스로 사고하지 않을 때 그냥 있는 거 외우고 밑줄 치고 내가 된 거야 외웠으니까, 이건 맹목입니다. 내가 사유하고 깊이 생각하고 통찰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안 써지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못 쓰고 나오잖아요.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을 치고.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냐면, 나 이거 다 못 외워서 그래. 내가 한 해 더 준비할 건데
나 통째로 완전히 다 외워버릴 거야 라는 완전한 잘못된 길로 가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맹목은 실패한다. 이거 갑자기. 요 안목을 그래서 눈을 가져야 된다고 말한다. 눈. 이걸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제 교재의 이름은 전부 눈으로 끝납니다. 화법을 보는 눈, 작문을 보는 눈, 독서를 보는 눈, 현대시를 보는 눈, 문학을 보는 눈, 문학사를 보는 눈. 다 눈으로. 왜? 맹목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에 강조해요. 무조건. 이건 그냥 무조건 중요하대. 이건 나올 것 같대. 그러니까 외워야 돼. 로는 5%까지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그건 아니니까 반드시 눈을 가져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11월 달 시험 볼 때 가서 성장할 거야가 아니에요.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성장이라는 건 달라지는 걸 말해요. 우리 여러분 뭐 그림, 패션, 또 음악, 영화, 드라마 어떻습니까? 아, 이건 좋은 영화야. 아, 이건 좀 별로야. 눈이 있어야만 확인이 되죠. 성장이란 어제와 달라진 나예요. 저 사람보다 점수가 높아진 내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비교입니다. 성장이란. 난 어제와 달라. 한 달 전과 달라. 1년 전과 달라.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 최진석 교수님이 건너가기라는 말을 썼어요. 성장이란 눈을 갖는다는 건 뭐냐? 내가 있던 이 자리에서 저쪽 자리로 건너가는 것. 그런데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요. 이건 아리랑 곡선이죠. 잘 될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안 될 때는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아. 근데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 이건 어때요? 이게 성장 곡선이죠. 이 자리에 있다가 막 힘을 막 내가지고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이게 성장이에요. 이거 눈을 가진 겁니다. 건너간 겁니다. 그런데 또 정체기가 와요. 다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괴롭고 고통스럽고 풀리지 않는 시간이 오는데 누군가는 이걸 견디고 믿고 견뎌요. 자신을 믿고 견디고 누구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갔을 때 시험 치러 가는 거다. 좀 이해해서 10가지 바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여기다 좀 제가 무리하게 이걸 다 할 시간이 없어서 무리하게 도산 12곡 중에 후 6곡. 후 6곡의 이름이 언학입니다. 전 6곡이 언지죠. 언학이라는 건 뭐냐면 학문에 대해서 말해줄게. 배움이란 뭔지 말해줄게 라는 500년 전에 1,000원짜리인가요? 1,000원에 계신가요? 1,000원 지폐에 이황 선생님 계시죠? 500년 전에 우리의 학문의 선배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노래입니다. 시험에 다 나왔지만 지금 여기서 이걸 뭐 작품적으로 분석할 게 아니라 빠르게 한 번만 보면 천운대 돌아들어 완락제 수세. 완락제는 도서관이에요. 자기 공부방이에요. 깨끗하다. 만권생애로 낙사. 거기에 만권의 책이 실제로 만권 거짓말 약간 실제로 한 1,000여 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낙사무근해. 내 공부방에 있는 책들을 읽는 게 너무 기쁘다. 이중에 왕래풍류. 이게 그냥 왕래풍류가 아니에요. 풍류 즐기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고 반드시 책을 덮고 사유하라. 걸어라. 환기시켜라. 걸으면서 다시 곱씹으란 얘기입니다. 공부 이렇게 해라 얘기예요.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언학에서는. 두 번째, 뇌정이 파산하여도 농자는 못 듣고 백일이 중천하여도 고자는 못 보나니 뇌정,
천둥 번개가 쳐서 산을 다 깨트려도 귀머거리는 못 안 들려. 안목의 얘기입니다. 안목에 대한 얘기예요. 눈이 없으면 안 보인다. 하늘에 해가 떠도 안 보여. 가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목총명한 남자로 농구 같지 말아라. 우리 남자는 여기서 뭐 하여튼 그런 젠더 그게 아니라 안목을 길러라 합니다. 학문 배우려면 안목을 길러라. 세 번째,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내가 가려는 여러분 목표 세웠잖아요. 그거 올바른 목표죠. 교사가 되겠다는. 여기서 사기꾼이 된다거나 쓰리꾼이 된다거나 할 사람 없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 왔네. 이제 돌아오니 다른 데 마음 안 두겠다. 해석은 여러 가지지만 여기로 본다면 이 공부길에 들어섰으면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다른 데 눈 안 돌리고 가겠다. 네 번째,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가? 우리도 그치지 마라. 그치지 마. 학문, 배움이라는 건 멈추지 말고 가야 해. 힘든 난관도 있고 고통스럽기도 할 거야. 그냥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부도 알며 하거니 그 안이 쉬운가? 성인도 못다 하시니 그 안이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 몰라라. 이 말이 우부는 쉽게 하고 성인은 어렵게 한다 그렇게 보긴 어려워요. 첫 단계는 쉽죠. 누구나 시작합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학문이란, 공부란, 학습이란 그래도 쉬워도 하고 늘 어려워도 나는 간다. 이게 500년 전에 이황 선생이 우리한테 어떻게 공부해,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하는지를 일러준 장면이다.